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원희룡 후보가 도지사 선거 사상 가장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원희룡 당선인은 변화와 통합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도정 인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세대 교체와 큰 인물론으로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려온 새누리당의 원희룡 후보. 원희룡 후보는 최종 개표 결과에서도 역대 도지사 선거 사상 가장 높은 60%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편가르기로 멍들어 있는 우리 제주 사회를 하나로 통합시켜서 새 출발을 하자라는 그런 도민들의 뜻이라고 봅니다. 원희룡 당선인은 당선 첫날 우금민 지사를 찾아가 변화를 요구하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변화를 외치다 보면 이게 또 전 도정이 빛이 바라는 게 아니냐 그런 염려는 너무 많이 마시고 저는 철저히 도민 입장에 살 테니까요. 밟고 넘더라도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는 앞에 사람을 밟고 넘더라도 넘어야 됩니다. 원 당선인은 도민 대통합을 위한 새 도정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도내 170개 마을을 모두 방문하는 인수 일정과 함께 공직 사회부터 바꾸겠다는 기본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선거 때 자기를 돕지 않고 반대편에 섰던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리 또는 배제를 하면서 공직사회의 탕평의 분위기가 매우 흐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긴급한 수술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원희룡 당선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구범 후보와 만나 선거 과정의 갈등을 풀자고 밝혔고 진보 성향의 이성문 교육감 당선인과도 대연정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 교육감에는 진보 성향의 이성문 후보가 예상보다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10년 만에 새로운 교육감의 등장이기도 해 제주 교육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권혁대 기자입니다. 이성문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33.2%. 4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교육감 선거는 이성문 후보가 당선증을 받으면서 마무리됐습니다. 13일의 선거운동 기간,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초박빙이었습니다. 그러나 출구조사에서 여유 있는 1위를 차지한 이성문 당선인은 개표가 이뤄진 뒤에도 한때 700표 차이로 쫓기긴 했지만 한 번도 선두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종 95,026표를 얻어 2위 고창근 후보를 18,085표, 6.3%포인트 차이로 비교적 여유 있게 앞섰습니다. 오로지 아이들의 행복이 제주교육이 제일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985년 중등교사로 교직에 입문한 이성문 당선인은 정교조 활동을 하다 해직되기도 했습니다. 2000년 정교조 지부장을 지냈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교육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이성문 당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미 강조했던 것처럼 보수 일변도였던 제주 교육계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됩니다. 적어도 경쟁과 1등 주상주의 교육을 아이들의 행복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 잠재력의 성장을 중심에 두는 그러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최초의 진보 교육감으로 선출된 이성문 당선인. 유권자들이 원하는 진정한 변화와 소통의 바람이 제주 교육계에 불어올지 앞으로 4년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제주도민들은 도지사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지만 도의원 선거에서는 여야 균형을 선택했습니다. 또 도의회 의정 사상 처음으로 지역구 여성 의원이 처음으로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모두 29명을 뽑는 제주도원 지역구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여야 균형을 선택했습니다. 도의원 당선자 29명 가운데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각각 13명, 무소속이 3명입니다. 비례대표를 포함하면 전체 의석은 새누리당 17석, 새정치연합 16석으로 어느 쪽도 과반인 19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와 달리 도의원 선거에선 집행부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표심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어느 당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좀 더 도민들의 의견에 그리고 도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 합의하고 협치하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낸 도민들의 마음이 아닌가. 지역구에 출마한 28명의 현역 의원 가운데 18명이 당선됐고 3선에 성공한 도의원은 7명입니다. 이선화 후보와 현정화 후보는 선출직 첫 여성 도의원으로 도의회에 재입성하게 됐습니다. 또 정치 신예 16명이 당선돼 도의회에 변화의 바람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소수 정당 도의원은 한 명도 없어 사실상 양당 구도가 됐습니다. 한편 여야는 10대 의회 원 구성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무소속 당선자 영입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협치와 변화를 공약한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가 당선되면서 제주는 20년 만에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는데요. 도민들이 새로운 도지사에게 거는 기대도 그만큼 큽니다. 박주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물밀듯 쏟아져 들어오는 중국 자본. 제주 시내 한복판에 카지노를 포함한 초고층 빌딩 건립까지 추진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카지노가 들어서면 아무래도 사행심이 조장되고 아이들 교육상에도 안 좋을 것 같아서 많이 염려되죠.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아무래도 자연경관도 훼손이 되고 또 그 동네가 교통이 굉장히 복잡한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선다면 더 걱정될 수밖에 없죠. 교통 문제로. 특히 투자진흥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부동산 개발 투자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과하다, 지나치다. 그리고 도민들과 상쇄할 수 있는 자본에 대해서는 과감히 인센티브를 주되 그런 부동산 개발 투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조치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관광객이 늘고 있다지만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차가운 체감 경기를 어떻게 살리느냐도 새로운 도지사가 풀어야 할 우선 과제입니다. 단순 아르바이트가 많은데 좀 육지처럼 제주도도 그 정규직 같은 좀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술을 좀 배우면서 좀 그런 좋은 일자리들이 좀 많이 생겨서 쇼핑뿐만이 아니고 제주도의 문화와 전통을 서로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책 변화 그리고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런 그 지하수와 풍력이 사유화되거나 어떤 독점적 이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10년 가까이 제주 사회를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넣는 해군기지 문제는 현안 중의 현안입니다. 당선자가 평소에 주장을 하셨던 협치가 첫째일 겁니다. 그런 어떤 정신을 끝까지 투영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게 서 있고 그걸 관철시켜 내신다면 압도적인 득표율로 탄생한 새로운 도지사. 도민들의 높은 기대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선거가 끝난 지 하루 만에 경찰의 양창식 교육감 후보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차명 계좌에 수억 원을 관리하며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경찰이 불법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양창식 후보의 선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시간 넘게 사무실을 샅샅이 뒤져 종이 상자 4개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습니다. 갖고 가신 겁니까? 압수물은 뭐예요? 지금 흑범물을 먹어봅니다. 경찰은 양 후보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송모 씨와 양 후보가 서로 공모해 수억 원을 차명 계좌로 관리하고 일반 유권자 100여 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송 씨를 양 후보 측의 실질적인 자금 관리책으로 보고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이와 별도로 후원회 회원과 선거구민 등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양 후보 측 후원회 회계 책임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전방위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양 후보에 대한 소환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서귀포시 표선면 모 마트 옥상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차량 내부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7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앞유리 아랫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점으로 미뤄 전기 배선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현충일인 오늘 아침 비는 내리고 있지 않지만 구름의 양이 많습니다. 군데군데 파란 하늘만 보이고 있는 정도고요. 오늘도 중산간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낀 가운데 일부 내륙에도 옅은 안개가 머물면서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연휴가 이어지는 내일은 큰 더위 없이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부터는 먹구름이 물러가면서 점차 맑은 하늘을 드러내겠습니다. 현재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가량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25도 내외로 어제보다는 조금 덥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현재 기온 18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남부 지역은 평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 보이고 있지만 낮에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19도 내외, 낮 기온은 23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네, 성판역의 기온 15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섬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우도와 추자도의 기온 19도, 그 밖의 지역 18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3도에서 24도를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제주와 포항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모습이고요. 그 밖의 공항은 비교적 화창한 하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동안 큰 더위 없이 나들이 즐기기 좋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중증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일 작은 소 참진드기에 물려 옮기는 SFTS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한 67살 양모 씨에 대한 혈액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돼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SFTS 환자 6명 가운데 4명이 숨졌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서귀포시 왈종미술관에서는 내일 오후 4시 북한 어린이 돕기 판화전과 도자기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한국 유니세프 친선대사인 배우 안성기 씨의 사인회를 마련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8월 31일까지 여는데 이왈종 화백의 작품 30여 점을 전시 판매합니다. 현인 갤러리에서 마련하는 문제성 이석중 화가 초대전이 8일까지 열립니다. 저지 예술인 마을에 있는 갤러리 놀이에서는 22일까지 오방색의 작가라 불리는 화가 2인 초대전 엘씨의 그림 일기를 마련하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담은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제주 도립미술관에서는 22일까지 김방희, 문창배, 이창희 작가 등 3사람의 작품을 선보이는 3대 이야기 돌 전시회를 마련합니다. 마라도 기원정사 평화원 갤러리에서는 다음 달 31일까지 김규승 화가 기획 초대 전시회 마라도 인상전을 마련합니다. 제주도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오는 10월 제주에서 열리는 제95회 전국체전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으로 봉사기간은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11일간입니다. 제주시 연삼로에 있는 주식회사 화신에서는 전기공사 기술자 1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급 20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26국에 3,500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정유진입니다.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처음 도입한 관광주간 사업의 인지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에서 관광주간인 지난달 1일부터 11일까지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관광주간을 모른다는 응답이 78%였습니다. 또 관광주간 시행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66점으로 대체로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됐고 특히 관광주간이 5월 관광성수기에 시행돼 관광비용이 오른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제주 지역 의료 관광객 유치 실적을 집계한 결과 도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는 2,952명으로
1년 전보다 69% 증가했습니다. 진료 과목별로는 피부과가 658명, 건강검진 657명으로 전체 환자의 44%를 차지했고 내과와 정형외과, 성형외과가 뒤를 이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